월급날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뼈 빠지게 일한 나 자신을 위로해 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 진짜 우리 회사 쫌생이. 내 뼈와 살을 갈아 넣었는데 성과급이 고작 이거야? 이럴 때 K 직장인들의 한 줄기 빛. 바로 나 대신 회사랑 멱살 잡고 싸워주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있다는 초일류 기업에서 무려 10일 만에 2,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나 노조 안 해, 탈퇴할래라며 짐을 싸서 도망치는 레전드 대탈주극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회사가 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노조가 직원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겠다는데 왜 우린 아직 싸우기도 전에 같은 편끼리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걸까요? 알고 보니 이 역대급 대참사 뒤에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의 소름 돋는 이기주의와 그 난장판 속에서도 묵묵히 9년째 지갑을 닫은 회장님의 충격적인 기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6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삼성 노조 탈퇴 러시와 이재용의 기막힌 대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2026년 5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삼성전자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무려 조합원 수 7만 4천 명을 자랑하는 네머드급 노동조합이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겠다며 창사 이래 최초로 거대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오, 노동자들의 억눌린 서름이 마침내 폭발했구나 싶습니다.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회사가 얼마나 악덕스럽게 굴었길래 저렇게 화가 났을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들이 회사에 들이민 청구서의 내역을 보면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상한선 없이 우리한테 성과급으로 지급해라.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고요? 2026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이해 어마어마한 흑자를 낸 삼성의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반도체 직원 1인당 떨어지는 돈이 무려 6억 원에 육박합니다. 네? 600만 원 아니고요. 6천만 원도 아니고요. 6억입니다. 아파트 전세금을 한 방에 꽂아달라는 소리죠. 뭐, 삼성이니까 그럴 수 있지. 돈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나누는 게 팩트 아님? 맞아요. 기업이 돈을 벌면 직원들과 나누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엄청난 요구안이 오직 반도체 부문 직원들에게만 몰빵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돌 그룹으로 치면 센터에서 춤춘 메인 댄서, 혼자 정산금 100억 다 가져가고 양옆에서 뼈 빠지게 화음 넣은 서브 보컬들은 군물도 없이 다음 앨범 해체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완전 킹받잖아요? 당시 7만 4천 명의 조합원 중 80%가 반도체 소속이었고 나머지 20%는 스마트폰, TV, 가전제품을 만드는 DX 부문 소속이었습니다. 머릿수가 깡패라고 노조 집행부는 다수를 차지하는 반도체 직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소수인 가전, 모바일 직원들을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해버린 겁니다. 이게 노조야? 이익 집단이야? 그렇다면 철저하게 소외된 DX 부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시 가전과 모바일 부문은 칩플레이션이라는 역대급 억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부품인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서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기적의 적자 행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36%나 떡락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비상경영 체제니 사업부 재편이니 살벌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피말리는 상황에서 DX 소속 직원들이 노조에게 묻습니다. 저기요, 위원장님, 저희는 뭐 요구할 거 없나요? 저희도 요즘 많이 힘든데. 그러자 노조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아, 그건 니들 사정이고 우리는 반도체 6억 받을 거니까 방해하지 마. 꼬우면 반도체 부서로 가든가. 진짜 솔로 지옥은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었던 내 편에게 대놓고 버림받은 기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게다가 불난 집에 기름을 확 붓는 레전드 사건이 터집니다.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강행하겠다며 투쟁 자금을 모으기 위해 한 달에 10,000원 내던 조합비를 무려 5만 원으로 5배나 싹 다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파업에 스태프로 참여하면 일당 300만 원씩 활동비를 주겠다는 미친 플렉스를 선언하죠. DX 부문 직원들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립니다. 야, 이 양심 없는 인간들아. 우리 몫은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니들 반도체 성과급 파티하는 스태프 알바비 주려고 내 피 같은 월급에서 조합비를 뜯어가? 너 뭐 돼?
결국 참다 못한 DX 부문 직원들이 대폭발합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반도체 들러리 안 선다. 이게 실리냐? 이기주의지라며 노조 탈퇴 인증글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평소 하루 100건도 안 되던 탈퇴 신청이 4월 28일 하루에만 500건, 29일에는 무려 1000건을 돌파합니다. 단 열흘 만에 2,500명 이상이 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며 노조를 손절하고 뛰쳐나온 거죠. 이른바 노사 갈등을 넘어서 노동자와 노동자가 박 터지게 싸우는 노노 갈등의 레전드 막장 드라마가 찍힌 셈입니다. 자, 직원들끼리 네가 잘났네, 내가 억울하네 하며 집안 싸움이 난리 난 이 시점. 우리의 삼성 이재용 회장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보통의 재벌 회장님들이라면 진노하며 간부들을 소집해 당장 저놈들 입 틀어막아 라고 불호령을 내릴 법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재용 회장이 보인 행동이 좀 충격적입니다. 파업이다 뭐다 회사가 뒤집어질 위기인데 정작 본인은 9년째 무보수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7년부터 단 1원의 월급도 안 받고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거죠. 아니, 회장님은 주식 배당금으로 몇천억씩 받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급여를 스스로 영원으로 세팅해둔 채 9년을 버틴 건 팩트입니다. 그럼 본인 월급만 안 받았냐? 아닙니다. 노조가 우리를 착취한다 라며 핏대를 세우는 동안 이 회장은 조용히 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1억 5천만 원 수준까지 올려놨습니다. 거기다 경제 위기일수록 사람을 키워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2만 명의 공채 채용을 진행하고 앞으로 5년간 6만을 추가로 뽑겠다는 무시무시한 스펙업 플랜을 실행 중이었죠. 뭐니뭐니 해도 가장 소름 돋는 건 디테일이었습니다. 2026년 3월, 중동 지역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져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살벌한 상황이 터집니다. 이때 이 회장이 중동에 파견된 직원들의 한국 가족들 전원에게 500만 원 상당의 격려금과 선물을 몰래 싹 다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집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타지에서 고생하는데 하며 울상짓던 직원 부모님들의 마음을 탕탕 제대로 저격해버린 거죠. 이건 마치 알바생들끼리 휴게실에서 네가 팁 더 가져갔잖아 라며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데 정작 사장님은 자기 월급은 한 푼도 안 챙기면서 알바생들 부모님 댁에 툭불 한우 세트를 굳이 보내놓고 있는 기괴한 상황입니다. 노조 위원장은 자기들 반도체 밥그릇 챙기겠다고 다른 부서 팀원들을 팽해버렸는데 정작 적으로 규정한 회장은 자기 지갑을 닫고 직원들 복지를 챙기는 이 아이러니. 대체 누가 진짜 악당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쯤 되면 팝콘 각을 재며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슬 정색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난 건 삼성의 진짜 주인, 바로 400만 명이 넘는 주주들이었습니다. 주주들은 이재용 회장의 한남동 자택과 노조 천막 앞에 직접 찾아가 맞불 현수막을 걸어버립니다. 국가 경제 볼모로 잡는 만국 파업 중단하라. 너네 1인당 6억씩 달라고 징징대는 동안 주식은 나락가고 있다. 팩트 폭격이 시원하게 꽂혔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게 당연합니다. 노조 요구대로 15% 성과급을 주면 무려 45조 원이 증발하는데 이건 작년 삼성전자가 주주들에게 줬던 배당금의 4배가 넘는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야, 공동 데이트 통장에 내 돈도 들어갔는데 왜 내 포르쉐를 사냐? 딱 이 심정인 겁니다. 심지어 정치권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과도한 요구는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을 긋는 레전드 상황이 연출됐죠. 글로벌 금융시장도 냉정했습니다. 미국의 시티은행은 삼성 노조 리스크가 너무 커서 단기 실적이 망할 것 같다며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가차없이 하향 조정해버렸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이 한국의 노조 문제를 이유로 대기업 주가를 깎아내린 건 정말 이례적인 치트키였죠. 결국 노조는 회사를 굴복시키려다 자기 동료들을 잃고 주주들의 신뢰를 잃고 국가 경제의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역대급 자충수를 두고 맙니다. 무릇 연대와 단결을 외치던 노동조합이 오직 자기들만의 탐욕에 눈이 멀어 조직을 두 동강 내버린 현대판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삼성전자 노조 탈퇴 러시와 이재용 회장의 대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저는 친구들이랑 치킨을 먹을 때도 묘한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닭다리는 공평하게 하나씩 먹자 해놓고 내가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혼자 닭다리 2개를 다 뜯어먹고 시침이 떼는 친구를 보면 그깟 닭다리가 뭐라고 인류애가 바사삭 부서지잖아요. 하물며 내 피 같은 조합비를 내고 가입한 노조가 내 몫은 일도 안 챙겨주고 힘센 부서 애들 성과급 파티에 나를 들러리로 세운다면 아유, 저 같아도 뒤도 안 돌아보고 탈퇴 버튼 광클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연대란 내가 배부를 때 남의 밥그릇도 챙겨줄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당장의 달콤한 6억 원에 눈이 멀어 곁에서 묵묵히 함께 고생하던 동료들을 저버린 그들의 이기주의가 결국 수천 명의 대탈주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욕을 먹으면서도 조용히 지갑을 열고 챙겨준 오너의 기행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다는 게 이 시대의 씁쓸한 블랙 코미디 같네요. 이 험난한 세상, 남이 내 밥그릇을 챙겨주길 기대하기보단 내 몫은 내가 잘 챙겨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버텨낸 여러분, 무리한 요구보다는 서로를 챙겨주는 따뜻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